그러면 오늘 알고리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먼저 트랜스폼 앤 컨커라는 내용인데요. 트랜스폼 컨커는 어떤 거에 관련 내용이냐? 앞에서는 다 디바이드 컨커 그렇게 해서 앞에서 뭘 쪼개고 그걸 다시 합쳐서 만든 거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문제 같은 그 문제에 뭐 입력하는 방식을 바꿔주거나 아예 문제 유형을 바꿔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한 접근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좀 더 빨리 효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폼 앤 컨퍼도 똑같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첫 번째 방법은 당연히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은 컨퍼.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프로블럼 인스턴스가 바뀌든지 아니면 뭐 프로블럼 형태가 바뀌든지 그런 게 있겠죠 뭐. 그리고 펑커는 똑같이 앞에서 봤던 그 해답을 가지고서 우리가 원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트랜스포 앤 펑커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인스턴스 심플리케이션, 리프레젠테이션 체인지, 프로블럼 리덕션이 있어요. 인스턴스 리덕션은 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풋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뭐 찾으려고 할 때 그냥 쌩으로 찾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머지 소트나 퀵 소트를 이용해서 그 어레이를 정렬을 한 다음에 탐색을 해서 좀 더 빨리 나오는 기회에 하는 경우가 인서트 심플리케이션에 통한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션 체인지는 뭐 다 제가 알기로는 행렬에서 뭐 우리의 전산 수학 시간에 맨 처음을 배웠던 그 트랭귤러 폼으로 만들어가지고 엑서스테이션으로 구하는 그런 예시가 있겠고, 프로본 리덕션은 여기서 나온 거는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를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를 바꿔서 해결해 준 다음 최대 공약수 푸는 알고리즘으로 최소 공배수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인스턴스 심플리케이션, 브랜치, 프로그램 리덕션. 그래서 뭐 그걸 도식화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 프로그램 예시가 있는데 그거를 뭔가 아예 문제를 바꿔버리거나 아니 문제 인풋을 바꿔 줘버려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을 찾아낸다. 이게 트랜스폼 앤 컨커 접근법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인스턴스 시플리케이션의 가장 간단한 예시가 프리솔팅인데요. 프리솔팅은 그냥 제일 간단하게 그냥 인풋을 정렬해가지고 정렬하면 더 빨리 그 문제 보통 정렬을 하게 되면 그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복잡도가 빅세트로 나타나게 되면 n 로그 n이니까 그 범위보다 뭐 짧게 걸린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인스턴스 심플리케이션이란 프로블em 인스턴스를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더 간단하고 더 쉬운 우리가 더 빠른 시간, 더 적은 메모리나 더 짧은 시간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예제로 바꿔준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은 만약 그 리스트가 정렬이 되어 있다면 좀 더 무리시켜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칭 문제나 그 미디안을 찾는 문제나 아니면 그 문제가 유일한지를 탐색하는 문제가 당연히 정렬하면 훨씬 쉽겠죠. 정렬하면 뭐 양옆반 비교하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쭉 찾아봐도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적당한 알고리즘을 찾아서 하면 된다. 특히 머지수트랑 퀵수트 같은 경우는 n 로그 n이니까 세타로 나타내게 되면 그거 사용해서 해주면 된다. 그래서 앞에서 브루트포스에서 소개했던 유일성 체크 문제에서는 월스트 케이스 이피션시 같은 경우에는 n 제곱이 나왔어요. n 제곱이 n 스퀘어가. 근데 만약에 퀵소트를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뭐 선형 탐색을 하게 되면 그때는 n 로그 n이랑 뭐 당연히 탐색한 알고리즘은 뭐 머지소프트나 퀵소트 사용하면 n 로그 n이고 스캔할 때는 그냥 라이너 설치하면 되긴 되니까 그때는 n이 나오겠죠 그냥 n. 그래서 뭐 두 개 더하게 되면 로그 n 로그 n 나오게 n 로그 n 방식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뭐
유일성 체크하는 경우에 배열이 랜덤하게 주어질 경우 프리솔팅을 한 다음에 그 선형 탐색 그냥 선형 탐색을 해서 유일한지 찾아보게 되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다. 수요코드는 템이래요. 어레이를 정렬해 준 다음에 만약 그 어떤 배열과 그대한 배열이 같은지 비교해줘가지고 같다면 벌써 리턴해가지고 그래서 알고리즘 종료. 그렇지 않다면 뭐 끝까지 가서 트루 리턴. 이게 프리솔트 엘리먼트 유니크니스 알고리즘이다. 그 다음 프리솔트에서 나온 예시는 컴퓨팅 모드라고 하는 건데 모드란 뭐냐 하면 그 주어진 리스트 숫자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걸 가리킨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온 값.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배열을 주어졌을 때 여기서는 5가 3번, 1이 한 번, 7이 두 번, 뭐 6이 한 번 나왔으니까 여기서 모두가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 나왔듯이 만약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많이 나온 게 중복된다면 뭐 여기서 만약에 7이 한 번 더 들어갔다면 5가 3번 나오고 7이 여러 3번 나올 때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모두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나와 있네요. 그럼 얘를 만약에 브루트포스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쭉 어떻게 하냐 그냥 계속해서 쭉 탐색해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몇 개인지 탐색해 보면서 넘어가겠죠.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 그 리스트를 쫙 스캔한 다음에 음, 우리 리스트에다 그걸 하나씩 추가를 해야 되니까 그 우리가 원래 받아들인 어레이가 있을 거고 그 어레이는 밸류를 인덱스를 해가지고 밸류 인덱스를 하든 아니면 인덱스를 의미를 정하든지 간에 아무튼 걔네들이 인덱스를 해서 걔네들이 몇 번에 나올지 담아들은 어레이가 또 하나 존재할 거 아니에요. 뭐 걔네들을 한번 일일이 탐색하고 일일이 보고 여기 안에 넣고 존재하면 뭐 존재하는 값 밑에다 그냥 플러스를 해서 넣고 아니면 뭐 새로 추가해서 넣고 이런 방식을 해야 되니까 브루트포스를 접근할 경우에는 워스트 케이스 가면은 n 스퀘어가 나오게 될 텐데 이러니까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막 탐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레이 접근하기 전에 먼저 솔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정한 순서대로 정렬을 해줘가지고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되면 먼저 프리솔팅을 해야 되니까 어레이를 정렬을 해주고 그리고 뭐 i랑 모드 프리퀀시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 시켜줘요. 뭐, 그 다음에 while만 쭉 돌아보는데 그래서 얘가 계속 한 칸씩,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어레이가 있는데, 만약에 1, 3, 5, 3, 7, 1이라는 게 있었으면 이 배열은 1, 1, 3, 3, 7, 5, 7 이런 순서대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해서 while만 돌아보는데 얘는 이렇게 쭉 가는 거고, 그리고 run length랑 run value. 그래서 run value는 처음에 얘를 가리킬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럼밸류를 가리키고 있는데 계속 여기서 i를 증가시키면서 언제까지 럼밸류랑 같은 값이 나오는지 여기서 체크를 해줘요. 계속해서. 그럼 같은 값이 나오면 계속해서 런랭스를 증가시키면서 다음 것도 한번 봐보고 그러면서 런스 증가시켜서 이제 계속해서 증가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처음 우리가 지정했던 럼밸류는 다른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서야 뭐 그때 모드 프리퀀시랑 비교를 해줘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뭐 여기서는 배열이 뭐 여기서 뭐 1이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3이 나오고 3이 두 번 나오고 5가 한 번 나오고 7번 나왔는데 만약에 뭐 7이 두 개 더 있다면 이제 여기 처음에는 뭐 모드 프리퀀시가 뭐 2였다가 나중에 가서 7이 되니까 7인 뭐 모드 프리퀀시가 3으로 수정이 되고 뭐 모드 밸류는 뭐 7로 바뀌겠지만 7이 3개 있었다면 이 알고리즘에서는 계속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탐색하는 건 똑같은데 계속해서 쭉 보다가 얘들 음
그냥 언제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뭐, 이제 숫자가 작아지지 않는 수에 대해서 정리될 테니까 언제까지 얘네들이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모델을 보여준다. 그래서 앞에서 갔던 거와 같이 추가로 따로 배열을 만들어가지고 배열 안에 이게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일일이 하나 보고 여기 아래 있는 배열 보고 하나 보고 여기 안에 있는 배열 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배열 하나 가지고 해결해도 된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얘는 아까 문제에서 봤듯이 그냥 이렇게 쭉 선형 탐색으로만 탐색하게 되면 뭐 당연히 라이노 타입 걸겠죠. 그냥 쭉 탐색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소트 알고리즘은 앞에서 말했듯이 n 로그 n이니까 총 efficiency는 뭐 세타 n 로그 n이죠. 그리고 서칭 프로그램도 뭐 프리서팅으로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행렬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으려고 할 때 브루트 포, 브루트포스로 알고리즘을 해결하게 될 브루트포스로 알고리즘을 해결할 때면 얘가 뭐 이 경우에는 당연히 가장 간단한 건 브루트포스는 그냥 쭉 가면서 탐색하니까 n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만약 프리솔팅을 해서 알고리즘 해결하게 된다면 솔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정렬된 별이나 리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어, 바이너리 서치 사용할 수 있잖아요. 바이너리 서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 솔팅 알고리즘이니까 바이너리 서치를 사용해가지고 로그엔 앞에서 뭐 로그엔 시간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나오겠죠. 프리솔팅 사용한다면. 물론 당연히 브루트포스를 푸는 게 좀 더 시간이 효율적인데 밑에서 보면 나와 있듯이 만약에 많은 탐색을 그 같은 리스트에서 많은 시간 해야 하는 경우 뭐이 경우에 좀 더 시력이 절약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왜냐면 이 경우에는 뭐 L 로그인 이라는 것 때문에 총 경우 횟수는 총 시간 복잡도는 N 로그인이 나왔지만 정렬은 맨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만약에 막 수만 번 해야 될 땐 당연히 현실 세계에서는 뭐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이진 탐색을 하는 경우가 훨씬 빨리 걸리겠죠. 그런 경우. 그래서 이렇게도 프리솔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지오메트릭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뭐 프리솔팅을 하면 좀 더 쉽게 푸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앞에서 봤던 디바이드 벙커에서 나왔던 그 좌표평면이나 공간상의 점이 존재할 때 가장 짧은 거리를 가지고 있는 점수상을 찾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처음에 문제를 접근을 할 때 x가 2차원상의 점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할 때 x값이 커지는 수대로도 점을 정렬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x값이 커지는 수를 점을 정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절반씩 자르고 거기 중에서 또 절반씩 자르고 해서 거기 중에서 짧은 건 이런 문제 접근을 했으니까 지금 많은 경우에서도 뭐 프리스타일링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풀 수도 있다. 여기서 다시 뭐 대그 같은 경우도 뭐 좀 더 프리솔팅을 사용하면 좀 더 위상 정렬 이용해서 정렬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푸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뭐 나중에 배울 뭐 그리디 알고리즘 하는 경우에서도 많이 뭐 프리솔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배울 내용이에요. 여기가 프리솔팅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앞에서 그 다음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에 대해서 배운 건데 여기선 관과 내용이라보다는 전산수학에 배우는 내용이 가까워가지고 그냥 간단히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전산수학에서 제일 먼저 처음 배웠던 내용인데 이렇게 행렬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의 해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방식 때 풀었던 것처럼 x에 대한 그 밑에 있는 식은 x에 대한 식으로 정렬을 해줘, x 하나의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렬을 해줘가지고 얘네들을 다른 거에 다 대입을 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똑같이 2차 그 두 개의 모르는 문자가 있고 이런 두 개 식이 있는 이런 문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도 뭐 x1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주고 걔네들 다른 x1에다 다 대입을 시켜주고 또 그 다음에 그러면 문자가 하나 줄어들 테니까 그때도 또 X2에 대한 걸로 정리를 해주고 걔들도 또 다른 나머지 한 식에다 X2에다 다 정리를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비효율적이겠죠. 불필요하게 많은 작업을 요구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라는 내용인데 전선 쪽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arbitrary coefficient 매트리스가 주어질 때 그냥 upper triangle coefficient 매트리스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뭐 back substitute 해가지고 여기 넣어주니까 그대로 거슬러 가면서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그 과정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예시가 인스턴트 심플리케이션 한 예시고 음, 뭐 여기 정의 같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 알 테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마지막 등식에서 거꾸로 처음부터 계속 거슬러 가면서 대입을 해준다. 넘어갈게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당연히, 엘리멘트 오페이션이 그, 백렬, 백렬식의 뭐지, 방정식의 해를 망가뜨리지 않는 것도 다 전산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제이식 오프의 시스템 시뮬레이션, 다 배웠던 내용. 다 했던 내용. 넘어갈게요. 그냥. 그래서 뭐, 잠깐 수도코드로 나타내면 그런데, 이런데 여기서 뭐 수도코드로 보면 알겠지만, 뭐, 당연히 얘가 0일 때는 못 나누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트라이앵글로 만약에 점점 그 개수들을 없애줄 건데, 어쨌든 나누고 곱해주고 할 테니까, 어쨌든 나눠줘야 되는데, 0으로 나눌 경우에는 우리가 수학상에서도 0으로 나누지 못하니까 에러가 생길 거고, 그리고 뭐, 여기서 컴퓨터 상에서 문제인데, 뭐, 나눠지는 수가 너무나 작으면, 걔가 예를 들어 소수점대로 가버리면, 가장 흔한 문제는 부정소수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뭐 라운드 오프 에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뭐 컴퓨터 상황에서 좀 더 정확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당연히 그겠죠. 앞에서 말했듯이 베이직 오퍼레이션은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0이 나온 게 있으면 0이 안 나온 걸로 바꿔주면 되고 뭐 너무나 작은 게 있으면 뭐 큰 걸로 바꿔주면 되고 그 방식으로 해주겠죠. 그럼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당연히 알고리즘 알아봤으니까 얘 시간 복잡도를 알아봐야 되는데 베이직 오플셋 당연히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개수 세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개수를 세봤더니 뭐 당연히 뭐지 반복문 3개 있으니까 똑같이 시그마기도 3개 적어야 되고 각각 밑끝 아래끝 잘 적어서 계산해 주시면 이 경우에는 n 세제곱이 걸리네요. n 세제곱만큼 시간이 그래서 복잡한 행렬에서 방정식 구하는 문제도 좀 더, 뭐, 인스턴스 시플리케이션 예시는 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하면 좀 더 손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한 예시요. 그래서 또한 뭐, 에드 디컴포션, 뭐, 매트리스 인버스, 디터미넌트 같은 경우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인스턴스 심플리케이션을 통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음, 그 다음 트랜스폼의 한 예시는 뭐냐 하면 서칭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볼 건데요.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 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 보면 시퀀스에서 선형 탐색, 마이너스 설치, 이진 탐색, 인터폴레이션 설치, 보관 탐색, 뭐
BSD는 전 자료구조에서 나왔던 바이너리 밸런스 트리, 에이블 트리랑 레드 플랫 트리는 배우진 않았는데 얘도 30 밸런스 자동으로 밸런스 맞춘 종류자 하나고 멀티 밸런스 트리, 투시 트리, 투시 트리포 트리, 뭐 B 트리 나왔었죠 앞에서 뭐 이상하게 계속 로테이션 했던 거 맞나? 로테이션 아니다. 로테이션은 아니고 계속 뭐 갈라지고 병렬 합쳐지고 그랬던 거 그런 게 있었고 해싱 알고리즘 해싱 알고리즘에서는 나와서 배웠네요. 먼저 BSD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여러분이 자료구조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뭐 좀 더 탐색이나 그런 과정을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자료구조에서 보면 BSD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드가 줬을 때 노드가 왼쪽이랑 왼쪽 서브트리랑 오른쪽 서브트리를 나누는데 왼쪽 서브트리에 있는 자식들은 다 K보다 키값이 작은 얘들. 반대로 뭐 오른쪽 서버트리에 있는 자식들은 다 K보다 크거나 같은 얘들로 집합되어 있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음, 음, 픽션을 나타내는 뭐 중요한 데이터 스트럭처 중 하나이다. 그래서 보면 뭐 여기서 나온 건 리프레젠테이션 체인지 테크닉 한 예시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BST에서 뭐 딕션 오퍼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오퍼레이션은 뭐가 있냐 하면 뭐 인서션, 딜리션 그런 걸 구현하는데 서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현재 노드랑 값을 비교해보고 같지 않다면 뭐 키값이 작은지 큰지 따져봐가지고 왼쪽 서버트를 내려갈지 오른쪽 서버트를 내려갈지 결정을 해주고 그걸 계속해서 재기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값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리프 노드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을 하니까 당연히 서칭은 뭐 스트레이트 포워드 라이너 서치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인설션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뭐 인설션도 우리 우리가 삽입할 위치 끝까지 내려가서 탐색을 하고 딜리션 같은 경우도 똑같이 끝에 있는 값 삭제하는 경우랑 중간에 있는 값을 삭제를 하는데 그게 하나만 자식이 있었던가 아니면 두 자식이 있었던가 그 경우 세 가지 경우에서 딜리션 해줬어. 그런 경우에 있어서 뭐 해줬고 그 경우에도 똑같이 앞에서 봤던 걸로도 오퍼레이션 이피션시를 계산해 줄 수 있는데,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설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만약에 BSD가 극단적으로 이런 형태로 생겨가지고, 맨 끝에 있는 값을 탐색하는 경우는 당연히 N 경우는 이렇게고, 일반적인 경우는 뭐 랜덤으로 나왔을 때 완벽히 밸런스 많지는 않지만, 뭐, 일반적으로, 비교적 왼쪽이랑 오른쪽 서벤트리가 밸런스 맞춰서 나올 테니까, 그때는 로그 N만큼 걸리겠죠. 그래서 에버리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로그 N만큼 걸릴 거고, 그래서 리스트에서 뭐, 서치나 딕셔너리 오퍼레이션 불안하게 되면, 보통 로그 N만큼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BST가 좋은 저장 방식이긴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만약에 입력 과정이 너무 비상적이라기보다는 뭐 편향적으로 들어오게 될 때는 너무 많이 치우치게 돼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기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듯이 그걸 해결하기 과정이 밸런스 맞추는 과정이었는데 똑같이 이걸 극복할 과정 두 가지 아이디어가 여기 있어요. 앞에 봤듯이 언밸런스 바이러티를 정해 일정 규칙을 추가해줘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방식으로 바꿔주는 방식이 있겠고 아니면 음, 아니면 그 우리가 원하는 노드 안에 한 개보다는 더 많은 것을 넣게 해주는 방식. 뭐 이때는 위에 있는 방식은 인스턴스 심플리케이션 한 예시고 아래에 있는 거는 리프레젠테이션 체인지 한 예시다.
2, 3 트리, 2, 3, 4 트리, 뭐 B 트리 다 앞에서 나왔던 예시들이죠. 그럼 여기서 나온 ABLT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얘는 자동적으로 밸런스 바이너리 트리 중에 자동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트리였는데요. 그래서 보겠지만 에이블 트리는 왼쪽 서버트리랑 왼쪽 서버트리랑 오른쪽 서버트리 높이가 0이나 1이나 마이너스 1 이상 차이 나면 된다. 이상이 아니라 초가 차이 나면 된다. 그래서 얘는 에이벨트리가 되지만 얘는 왼쪽 서버트리랑 오른쪽 서버트리의 높이 차가 이만큼 나기 때문에 에이벨트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어 그래서 뭐 간단히 여기서도 앞에서 우리가 자료구조에서 배웠던 내용인 에이블트리에서 로테이션을 맞추기 위한 오퍼레이션이었던 로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테이션은 총 네 가지 경우가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자료구조를 배웠을 땐 총 네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LL 시츄에이션이랑 RR, LR, RL 시츄에이션이었죠. 그때 경우에 각각 뭐 R 로테이션, L 로테이션, LR 로테이션, 뭐 RL 로테이션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 뭐 L의 경우에는 이렇게 맞춰주고 R의 경우에 이렇게 맞춰주고 또 차이나는 경우에도 이렇게 로테이션을 맞춰줬고 이렇게 또 차이나는 경우에도 이렇게 맞춰줬고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뭐 하나씩 사업을 해주면서 밸런스 맞춰주는 진행을 했었고 우리가 자료고지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이블티가 에이블티가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면 그냥 높이가 얼마큼 적당하냐? 땅에서 결정이 되겠죠. 당연히 에이블티는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항상 뭐 들어오면서 계속 밸런스를 맞춰주니까 뭐 높이가 일정 이상 커질 리도 없고 높이 안에서 걔네들 항상 일정한 수준의 탐색이랑 일정한 수준의 삭제 그런 걸 다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높이 에이블티에서 높이는 여기 안에 존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서치랑 인서치는 또 다 로그 n만 돌리게 되고 딜리션 같은 경우에도 더 복잡하긴 하겠지만 복잡하다는 이유는 저는 배워서 알겠지만 삭제를 해주고 또 규칙을 맞춰서 옮겨주고 그런 걸 다 했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겠지만 그 경우도 똑같이 에이블트는 그 시간 복잡도가 다 높이에만 관련이 있으니까 똑같이 로그에만 걸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L로그에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에이블트를 구현하게 되면 로테이션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뭐 시간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노드들 간의 밸런스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얘가 어려운 이유가 뭐 로테이션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로테이션 해서 맞춰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려우니까 그 과정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멀티웨이 서치 트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멀티웨이 서치 트리란 뭐냐 하면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는 하나의 노드 안에서 거기 안에 키값을 하나만 저장을 키값이 아니라 데이터를 하나만 저장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선 반대로 더 많이 한 개보다 더 많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아니면 그 이상까지 저장할 수 있는 걸 멀티웨이 서치 트리라고 해요. 그래서 more than one key를 저장할 수 있는 거. 보게 되면 뭐 K1의 왼쪽에는 K1 짱이 들어가고 K1의 오른쪽과 K2 왼쪽에는 K2보다 크거나 같지만 K2만 짱이 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준다. 여기 관련한 내용 같은 경우는 다 자료구조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갈 거예요. 소스3 소스3 트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스3 트리의 설치 트리 같은 경우에는 2 노드나 아니면 3개의 노드만 갖출 수 있었던 거. 그런 걸 꼈고 얘도 하이트 밸런스가 되었다. 하이트 밸런스란 말은
모든 나머지 위치가 같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걔도 뭐 탐색할 때 일정하게 했던 거. 앞에서 ABT랑 좀 비슷하죠. 그 내용이 지금. 뭐, 설칭하는 방식도 아까처럼 그 비슷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다른 점은 뭐, 아까는 그냥 왼쪽으로 내려갈지 오른쪽으로 내려갈지만 따져보면 됐지만, 여기서는 뭐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있어서 일일이 다 비교해가지고 그 많은 경우에, 그 많은 서브 트리 중에서 어디를 내려갈지 직접 결정을 해줘야 된다. 비교를 적당히 해줘가지고. 뭐, 투스테이트 트리로 이렇게 구현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 경우도 아까 말했듯이 얘도 하이트 밸런스를 하고 있으니까 얘 서칭, 딜리션, 뭐 딜리션 그리고 인설트 같은 걸 다 높이랑 관련된 거 아니에요? 시간 복잡도가 얘도 똑같이 H라는 게 이 범위 안에서 결정이 되니까 설치, 인sertion, 딜리션은 모두 로그 n 안에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똑같은 생각은 뭐 투스리포트랑 비트위로 뭐 주어로 확대할 수 있다. 이게 앞에서 봤던 뭐 representation change의 한 예시이다.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배우는 내용은 뭐냐 하면 priority queue라는 앱인데요. priority queue, 우선순위 큐는 뭐냐 하면 Q랑 비슷한, Q랑 들어온, 근데 Q랑 똑같이, Q란 이름이 붙었으니까 Q랑 똑같이 먼저 나오는 게 먼저 나가요. 근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얘는 우선순위 큐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규칙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우선순위 5가인 게 먼저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선순위 1인 게 더 높은 우선순위라고 치면, 그때 만약에 1이 늦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1이 우선순위 5보다 늦게 들어왔다 하더라고, 문서순위 1이 먼저 나가게 돼요. 그래도, 어, priority queue는 아이템은 뭐 아이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뭐 종료를 하게 되는 그런 큐다. 그래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찾고 있는 아이템을 찾거나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아이템을 자을하거나 그 멀티셋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예시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특히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스크래징 잡 익스케이션 결정하는 거. 그쵸? CPU 자원이 할당돼 있으니까, 우리가 뭐 시스템, 뭐, 예를 들어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항상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뭐 필요 없는, 뭐,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막, 얘가 안 돌아가면 갑자기 컴퓨터가 꺼질 수도 있는데, 막 그것 때문에 앞에서 쓸모없는 프로그램 돌아갈 수 없으니까, 뭐, 어, 잡스케줄이나 그런 거 할 때, 우선순위 큐를 설정해줘가지고, 사용된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고, 네트워크 알고리즘에서도 트래픽 매컨, 트래픽 매니지먼트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일을 처리하거나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뭐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 우선순위 큐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우선순위 큐를 구현하는 거는 뭘로 한다면 힙을 하게 된다. 힙으로 우선순위 큐를 구현하게 된다. 그냥 힙 같은 거 정의를 떠올려 보면, 힙은 여기서 밑에 나오겠지만, 힙은 맨 그 루트 위치에 있는 값이 가장 높은 거였잖아요. 가장 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반대로 똑같이 그냥 우선순위가 뭐야. 얘네들이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고 하시면 가장 빨리 나오는 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힙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료 구조 바이너리 트리를 가리키는데 뭐냐면 세이프 프로퍼티랑 페렌트 도미넌스. 세이프 프로퍼티는 뭐 essentially complete라고 하는데 앞에서 나온 우리가 배웠던 그 전공책에서는 nearly complete가 나왔죠. nearly complete 아니면 complete simply complete 그냥 complete로 나왔던 거. nearly complete 아니면
뭐야, 퍼펙트 컴퓨터였나? 아무튼 그런 맛이 나왔던 거. 그거는 트리를 채울 때 왼쪽부터 채워야 되는데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 내용은 페런트 도미넌스라고 힙프로퍼 아니면 힙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얘는 맨 위쪽에 어, 그 노드에 있는 값은 그들의 자색에 있는 값들보다 커져야 된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힙이라고 할 수 있고 음,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힙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힙에서 키 밸류들은 뭐 탑다운으로 정렬되던가. 그래서 뭐, 맨 위쪽에 있는 값이 가장 컸으니까, 뭐 해서 정렬을 해줄 수 있었고.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거. 루트는 뭐, 가장 큰 값을 저장하고 있다. 그 트리 안에서 가장 큰 값을 저장하고 있다. 힙은 뭐, 배열도 편할 수 있다. 뭐, 배웠던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료 보셔서 다 계속 말했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뭐, 리프레젠테이션 체인지 한 예시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뭐, 힙 컨스트러션이라고 해가지고 힙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텀업 모인 힙 컴프레이션 알고리즘, 뭐, 탑다운 힙 컴프레이션 알고리즘, 이거 그냥 둘 중에 좀 더 익숙한 걸로 표현하면 돼요. 뭐 전공책에 앞에서 나왔던 방식대로 풀어도 되고, 뭐, 여기서 나왔던 방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 방식대로 풀면 돼요. 여기서는 먼저 바텀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주어진 일단 뭐 그 구조를 먼저 초기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라이트모스트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라스트 페런츠 로드라고 시작해서 예를 들면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어레이로 배열을 하게 되면 얘로 순서에 정렬될 테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페런츠랑 비교를 해줘가지고 만약에 페런츠 값이 그 페런츠보다 전체 자식이 크다면 바꿔서 올려주고 그런 방식으로 모든 힙 노드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힙에 있는 노드들이 정렬될 때까지 스텝 1을 계속 반복해준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예시를 보면 좀 더 쉬워요. 얘 끝에 시작을 해가지고 비교했더니 팔이 크니까 바꿔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고 얘들이랑 얘를 비교를 해주는데 얘들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6이 얘보다 작으니까 바꿔주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머지 얘들이랑 얘를 비교해 주는데 8, 9 중에서 가장 큰 값인 9를 가는데 9를 봤는데 9가 더 크잖아요. 9가 크니까 2랑 9랑 바꿔주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아래쪽이랑 비교해 줘가지고 가장 큰 값인 6이랑 비교를 했는데 6보다 2가 작으니까 6이랑 2 바꿔주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방식을 바텀업 힙 컨 바텀업 힙 컨스트럭션이라고 한다. 수도권은 태민이야. 오심은 가장 큰 걸로 시작해서 가장 작은 거. 바텀업 방식으로 수를 했는데, K에 I 지정해주고, V에 우리가 현재 힙에 넣고 있는 값을 저장해준 다음에, 뭐, 아직 힙의 완성이 안 됐을 테니까, 벌스트로 에디트 해주고, 그래서 완전 정렬이 안 됐고, 그리고 아직 모든 걸 둘러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계속 부분을 다시 비교해주면서 부모가 자식들보다 큰지 그래서 그 알아내는 과정. 그 과정을 계속 반복, 보고, 반복. 만약에 내려갔다면 또 아래 내려가서 보고, 내려가서 보고 그런 방식으로 반복을 해준다. 뭐 힙스터 펀싱은 탑다운 힙스터 비슷한데 음, 얘는 뭐
리버브라는 오퍼레이션을 안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식 이거였죠. 리버브, 리업 다운 사용해서 해주는 방식. 음, 뭐,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 에피션시는 뭐 로고 n 정도 나온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힙에서 맥시멈 키 딜리션 할 때에는 뭐 끝값이랑 뭐 가장 끝에 있는 값이랑 루트 값이랑 바꿔준 다음에 힙 사이즈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뭐 앞에서 배웠던 힙비파이 있잖아. 힙비파이를 알고 있지. 힙비파이 함수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힙이 안 되는 부분을 적당히 수정을 해준다. 그래서 뭐 리업이랑 뭐 리다운 그런 거 알고 있어가지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힙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해봤는데 그 다음 나온 힙솔트란 뭐냐 하면 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 루트에 가장 힙이라는 중요한 성질 중 하나가 루트 부분에 가장 큰 그 트리 안에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저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힙솔트인데 힙솔트란 뭐냐? 먼저 당연히 힙솔트는 이름 붙였으니까 그 주어진 어레이를 힙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딜리션 오퍼레이션을 n-1번 반복을 해준다. 왜냐면 딜리션을 한 번 하게 되면 거기서 뭐냐 그 딜리션을 k 번째 하게 되면 딜리션을 그 k-1개 걔보다 큰 게 k-1개 빠지고 그 다음으로 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처음으로 딜리션 하게 되면 가장 큰 값이 딜리션 하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딜리션 하게 되면 두 번째로 큰 값이 딜리션 해서 나오게 되고 아니, 세 번째 딜리션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큰 세 번째 값이 딜리션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나오는 순서대로 딱딱딱딱딱 넣어가지고 거꾸로 출력을 하게 되면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서서히 정리가 될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힙을 이용해서 정리해주는 방법을 힙 솔트라고 한다. 여기 나왔던 방식은 앞에서 나왔던 그 딜리션 어떻게 하는지 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 결과 어레이 엘리멘트는 뭐 디크레이징 아웃돌로 정리되게 된다. 그래서 뭐 인크리즈를 할 거면 뭐 거꾸로 정리를 해주면 거꾸로 넣으면 되겠고 뭐 예시 보면 되겠지만 스텝 1 힙을 만들어주고 얘 같은 경우는 6, 8, 2, 5, 7 이렇게 힙이 구성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큰 거 빼주고 그 다음으로 큰 거 8 빼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7이 위로 올라가니까 7 빼주고 그 다음으로는 6이 루트로 올라 테니까 루트에서 6 빼주고 그 다음에 5 빼주고 그 다음에 2 빼주고 2는 안 빼줘도 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주는 게 힙솔트이다. 그러니까 힙솔트 같은 경우는 또 얘도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힙 컨스트럭션이 아까 계속해서 뭐 위치를 바꿔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n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얘도 계속해서 빼낼 때도 빼내는 거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도 n 로그 n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뭐 음,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랑 뭐 에버리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힙소트를 정렬을 하게 되면 뭐 n 로그 n이 걸리게 된다. 힙소트는 인플레이스 추가적인 뭐 인플레이스라 하면 뭐 중간에 잘 사용자 용이래. 근데 중간에 뭐 무작위가 아니라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작업 공간이 추가로 필요한 게 아닌 처음에 주어진 딱 그 작업 공간으로만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스를 말할 수 있고 랜덤 파일 같은 경우에 힙솔트는 뭐 보통 퀵소프트가 느리게 작용하지만 뭐 힙을 구성하고 또 힙 하나 빼내면 또 힙 수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좀 느리게 작동하지만 뭐 머지 소프트하면 뭐 할만 비교할 만하다. 그래서 뭐 힙솔트라는 거 따라주면 좋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보너스를 하는 건데, 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폴리노미얼 함수가 줬을 때 x에다 어떤 값을 넣어가지고 값을 구하려고 해요. 그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보너스 논리는 뭐냐? 어, 폴리노미얼을 뭐 값을 구하는데 아주 우아하고 뭐 효과적인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리프레지데이션 테크니크의 현 흉흉한 예시이다. 그래서 뭐 얘는 어떻게 값을 구하는 거 하냐면 이렇게 함수가 주었을 때 식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좀 더 어렵겠지만 예시를 보면 좀 더 보기 쉬울 텐데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값을 이렇게 바꿔주는 방식을 보너스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값을 구할 때 얘네들 4제곱, 세제곱, 제곱, 그걸 제곱하고 그냥 1차식 그냥 상수값이래. 그냥 값을 넣어서 구하는 게 아닌 이렇게 각각 가로 안에 넣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하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구해주게 돼요. 똑같이 수도 코드로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 코드로 되면 PI랑 뭐 해주고 넣어주고 곱해주 PI 뭐 똑같이 처음에는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얘네들이 곱해주고 얘 더해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P랑 이제 얘가 P로 조정이 되니까 얘랑 둘이 곱해주고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얘 둘이 곱해주고 더해주고 얘 둘이 곱해주고 더해주고 방식 밑에서 보여준다. 그래서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이렇게 해결한 방식을 호나 수렴해서 간다. 그래서 얘와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리케이션을 수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이직 알고 베이직 오퍼레이션이 멀티플리케이션이니까 뭐 당연히 더하기는 더 짧게 걸리니까 뭐 곱셈보다 3개 되면 n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게 보너스의 규칙. 여기까지가 뭐지? 레프레젠테이션 인터레스 폼이 레프레젠 체인지의 한 예시들이었고 이제 나올 예시들은 다 프로그램 리덕션이 관한 내용이에요. 프로그램 리덕션이라고 하는 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 어떤 주어진 문제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더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좀 더 축소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바꿔줘가지고 어, 그 문제 해결하는 방식인데 보면 into different problem 알고리즘이 already available 돼 있는 그런 걸로 바꿔줘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방식이에요. 음, 음, 그래서 뭐 우리가 문제 1을 풀어야 되는데 얘네들을 뭔가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고 다 뭐 노가다나 그런 맛을 풀어줘야 된다면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이미 알고리즘 뭐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바꿔줄 수 있다면 걔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더 효과적으로 그 프로그램 틀에 대한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1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최소 공배수 구하는 내용을 최대 공약수 구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 음, 경로의 수 구해주는 거, 맥시마이즈 프로그램이나 미니마이제이션 프로그램 풀어주는 거, 라이너 프로그래밍, 그리고 뭐 리덕션 투 그래프 프로그램, 그래프 문제 해결해주는 거,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최소 공배수 구하는 내용인데, 최소 공배수는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계산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이걸 이렇게 바로 알아내기 힘들다 보니까 보통 컴퓨터 계산인 거 큰 쓰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게 되면 그때는 m 곱하기 n이랑 그 값이 같아지니까 그 사실을 이용해줘가지고 최소 공배수를 GCD를 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게 버블 리덕션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래프에서 경로 개수 세주는 건데요. 경로 개수 세주는 건 뭐냐 하면 음, i번째 정점에서 j번째 정점으로 가는 그 경로의 수를 세주고 싶어요. 길이가 k인 경로를 세주고 싶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구해주게 되냐면, 우리가 랭스 k인 걸 구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지만 행렬을 나타내는 방식은 인접 행렬 방식이랑 인접 리스트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그 그래프를 인접 행렬 방식으로 나타내 준 다음에 걔를 k번 제곱을 해주면 그때 갈 수 있는 경우 수가 나오게 돼요. 보면. 그래서 3개 나왔으니까 A에서 A로 가는 건 3가지가 존재한다고 2번 가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 여기서 뭐 A가 3개라는 건 A, C, A라는 거고 A, B, A, A, B, D, A 이런 방식으로 카운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뭐였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총 2 곱하기 2 행렬을 원래 계산, 우리가 뭐 했던 방식으로는 8번만 계산, 8번의 곱셈을 해야 되는데, 7번의 곱셈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방식을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여기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 간단히 나와 있는데, 설명한 내용 간단한 거네요. 그냥 진짜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뭐, 우리 fx라는 값에 대해서 그 맥시멈 자이신을 찾는 알고리즘 전쟁을 할 때 이때 미니마이제이션 어떻게 찾냐 하는데 당연히 맥시멈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 알려준 거예요. 마이너스 붙여서 맥시멈 찾고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미니멈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 알려준 거예요. 별내용 아니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뭐 미니멈 찾는 문제를 뭐 맥시멈으로 찾는 문제를 바꿔서 해결해 줄 수 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 LP란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은 문제줄 중에서 그 가장 최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경우를 뭐 LP 문제로 리덕션을 해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에 대면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주식, 채권이랑 현금에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걔들이 각각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달려 있는 걸 뭐 주식을 X, 채권을 Y, 그 다음에 해용 현금을 Z로 변경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얘의 값을 최대시켜주는 LP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는데 어, 그 과정을 뭐 간단히 보게 되면 어, 어, 이게 이런 LP 문제 같은 경우를 미니멈 해주는 과정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보면 얘 이렇게 얘 이렇게 얘네들을 최대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뭐 Z로 우리가 최대시키는 값을 나타내고 뭐 얘들을 한쪽 얘들 값을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이식이 있었으면 이제 4x1 플러스 5x2 플러스 3x3 마이너스 12라는 식을 이제 x4라 하게 되면 여기 11을 이제 자변을 이항한 게 얘가 x4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식을 이제 그러면 얘를 x4가 아니라 자변을 이항한 게 아니라 자변에 있는 걸 우변을 이항한 게 그치, 이게 x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의 방정식을 이제 x4가 0보다 크다는 문제를 바꿀 수 있잖아요. 얘도 똑같이 x5가 똑같은 방식을 해가지고 x5가 0보다 크다는 걸로 바꿔줄 수 있고, 똑같이 x6가 0보다 크다는 걸 바꿔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X1 중에서 가장 큰 코이피션을 갖고 있는 것들, 여기 세식 중에서 가장 큰 코이피션을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X1이 뭔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 값에 대입을 해주고 똑같이 X3, X4에다 대입을 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리 X1을 뭐 바꿔주고 X2를 다른 문자들로 바꿔주고 X3를 다른 문자식으로 바꿔주고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Z 앞에서는 Z에 있는 게 다 플러스만 있어가지고 헷갈렸는데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만 남게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있어.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만 남게 되거든요. 마이너스만 남는 경우인데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X1이랑 X2, X3, X4, X5, X6는 다 0보다 크다고 말했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이제 얘가 최소가 얘들 다 양수라 가정했을 때 얘가 최소가 될 때는 양수가 아니라 얘들 다 음수가 아니라 가정했을 때 이 식의 값이 최소가 될 때는 X2, X4, X6가 다 음수가 될 때, 아니, 음수래. 다 0이 될 때 아니에요, 최소가.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영인과 찾아낸 값을 통해서 나머지 값에다가 걔네들 다 대입을 해줘가지고 찾아내는 방식으로 LP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 방식을 알고리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리덕션 트 그래프 프로그램인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게임 같은 경우를 좀 더 일반적인 게임 같은 경우와 상황 같은 걸 좀 더 그 경우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걔네들 각각 상황 같은 걸 모두에 집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 같은 거를 그때는 뭐 뭐라고 해야 돼? 간선에 개인 간선에 대입해줘가지고 우리가 복잡한 문제들을 좀 더 수학적으로 해결하기 쉽게 그 그래프로 리덕션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래서 많은 퍼즐이나 게임들이 존재를 할 때, 뭐 벌틱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를 나서야고, 엣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트랜지션이라고 했는데, 뭐 액션 같은 게 있겠죠.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되면 액션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골에서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골 스테이트로 가는 경로를 찾는다면 그런 게 해답이 되겠죠. 해답이 되고, 우리가 가장 짧은 걸 찾으려면 뭐 경로 그 가정치 계산을 해줘가지고 가장 짧은 거 해결해 주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들어준 게 리버 크로싱 퍼즐인데, 보시면 알 거예요. 뭐, 보트 타고 양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뭐 두면 뭐 잡아먹고, 뭐 두면 뭐 잡아먹고, 그거 관련한 문제거든요. 그때는 각각 일일이 상황을 나타내줘가지고, 갈 수 있는 경로를 취해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복잡한 문제를 그래프로 리덕션 해줘가지고, 좀 더 그래프 이론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라는 게 리덕션 트 그래프 프로그램이야. 여기까지가 트랜스폼 앤 컨커에 관한 내용이야. 혹시 질문 있나요? 없으면 좀 이따 쉬었다가, 한 30분쯤 보도록 할게요. 시작할게요. 아, 그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뭐냐 하면, 스페이스 앤 타임 페이드 오퍼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냥 뭐 이게 간단히 쓰면 뭐야 하면 음, 추가적인 뭐 시간 전 그 뭔가 자원을 투입하기 전에 전처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알고리즘을 좀 더 빨리 하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스페이스 볼 타임 알고리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인풋을 상향시킨 경우랑 프리컨스팅 프리스트럭처링 방식이 있어요. 음, 어, 얘는 인핸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인풋을 넣으면서 뭔가 처리를 해가지고 뭐 정렬을 나 그제 앞에서 말했던 정렬이나 뭐 추가적으로 카운트를 세거나 그런 방식을 해서 뭐 정보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알아낸 정보를 알고리즘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프리컨스트럭팅 방식은 뭔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좀 더 좀 더 빠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추가적인 공간을 사용해가지고 좀 더 추가적인 메모리를 사용해가지고 좀 더 시간을 빠르게 하는. 그래서 뭐 추가적인 공간을 필요해서 시간을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써가지고 좀 더 공간 효율성을 높이거나 그런 방식을 하는 걸 Space and Time Trade-off라고 한다. 이시를 찾아보자면 여기서 나온 한 가지 예시가 뭐냐 하면 Comparison and Counting Sort를 하고 내용인데 얘는 뭐냐 하면 어, 얘보다 비교를 해가지고 얘보다 큰 건가? 얘보다 큰 게 아니라 얘보다 작은 게 몇 개 있는지 알아내는 알고리즘이라고 있는 얘는 인풋 인핸스먼트의 테크니크 중 하나고 보게 되면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아이 저 꺼져가지고 그래서 어, 각 엘리먼트가 뭐 정렬 각 엘리멘트들이 정렬될 필요가 있을 때 그 원소들과 작은 걸 세 가지 다 그 원소와 작은 원소들을 세 가지로 정렬하려는 방식인데 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쭉 가면서 모델을 해서 쭉 가면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 거에서 계속 비교해서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 계속해서 비교해서 작은 수들이 있을 거예요. 걔들을 테이블에 적어놔요. 테이블에 적어놔서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 적혀 있는 수들을 만약에 걔들보다 작은 게 다섯 번째 걔 어떤 수보다 작은 숫자들이 다섯 개 존재한다면 걔는 여섯 번째 위치 배열에서 여섯 번째 위치에 존재하면 될 거고 그리고 뭐 다른 뭐 세 번 작은 게 세 개가 존재하면 뭐네 번째 위치에 존재할 거고 그런 방식을 전처리를 해줘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방식인데 살펴보면 이렇게 12, 31, 84, 96, 19, 47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래서 뭐 처음에는 다 이제 칸트라는 배열을 다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쭉 62에서 시작하는 60이랑 30을 비교해서 얘가 크니까 플러스 1 84랑 비교해서 84 크니까 84 위치에 플러스 1 62랑 96 비교해가지고 96 크니까 96 위치에 플러스 1 19랑 62 비교해가지고 62가 크니까 62 자리에 플러스 1 그리고 또 47이랑 비교해서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3, 1, 1이 되고요 얘는 이미 나머지 원수들은 다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비교한 것들 여기에 시작해서 비교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 비교해주고 그래서 끝에까지 계속 비교해서 큰 쪽에다 플러스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카운트를 세주고 이제 얘는 5번 위치 가고 얘는 0번 위치 가고 얘는 1번 위치 가고 얘는 3번 위치 가고 얘는 4번 위치 가고 2번 위치 가고 이런 식으로 정렬해준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뭐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카운트를 세준다면 솔팅하는 과정을 매우 빠르게 솔팅만 한다면 솔팅하는 과정만 따져본다면 솔팅하는 순간은 아주 빠르다. 바로 웬만큼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인풋하기 전에 데이터를 좀 더 우리가 다루기 쉬운 방식, 뭐 시간이 들긴 하겠지만 좀 더 다루기 쉬운 방법을 조작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 수도크들을 보면 이러한데요. 까지 앞으로 0을 초기화시켜주고 비교해 값들을 비교를 해줘가지고 더 큰 쪽에다가 플러스 1 해줘서 플러스해서 쭉 모든 값들 다 비교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카운트 위치에다가 뭐 원하는 값을 준다. 그 작은 위치보다 정렬해서 배열 순서대로 정렬해준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이 얘도 키 베이직 오퍼레이션은 키 컴퍼레이션일 테니까
그 방식대로 똑같이 얼마나 많은 비교한지 세주면 내가 출발했다. 그래서 얘는 뭐 세타의 n제곱이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배웠던 그 선택 정리랑 같은 경우에 그 키 컴프레션 요구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걔네들 수보다 작은 작은 게 몇 개 있는지 추가로 저장할 그 공간이 필요해.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게 돼요. 메모리 가장 필요해요. 그런 방식이 알고리즘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좀 이가 뭐 카운팅 방식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경우에는 좀 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꽤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말할 수 있는데요. 뭐 매우 작은 세트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더 셀 게 없으니까 별 차이도 안 날 테니까 그 경우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집합 우리가 정렬한 배열에 있는 숫자들의 집합이 뭐 1이랑 2밖에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바로 1 넣으면 1 나오고 1 개수만 세가지고 1 개수 세져가지고 뭐 그 다음에 바로 2는 2가 되는 것들 다 정리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1이 얼마 먹혀 있는지 2가 먹혀 있는지 세서하면 훨씬 더 빨리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때는 뭐 카운팅 메서드로 계산하는 것도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뭐, 여기 나왔던 1, 2의 시, 1, 2의 시, 그래서 뭐, 스캔에서 컴퓨트 한다. 그래서 뭐, 세컨드 패스에 뭐, 다른 거, 1이랑 똑같은 거, 이랑 똑같은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온 카운팅 솔트의 한 예시가 디스페이션 카운트 솔트라고 하는 건데, 얘 뭐냐 하면 똑같이 카운트 세는 건 똑같아요. 뭐, 이렇게 주어졌을 때, 11은 몇 번 나오고, 12는 몇 번 나오고, 13은 몇 번 나오고, 센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얘는 그 다음에 디스프리디비션 밸류라는 거 많은데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11은 뭐 맨 처음에 하니까 1 넣고 4는 당연히 1 더하기 3. 그 다음에 뭐 6은 4 더하기 2. 이런 방식을 만드는 걸 디스턴 밸류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카운트를 센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시를 보면 나올 텐데 A5가 1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디스턴 밸류 봐가지고 디스펜 밸류 4 위치에다가 11을 넣어요. 그 다음에 A4도 10이잖아요. A4도 10이니까, 그 다음에 디스턴 밸류를 보는데, 디스턴 밸류는 앞에서 하나 썼으니까, 하나 빼가지고, 13으로 만들어주는 그 위치에다가 11 넣어주고, 그 다음에 13은 13 넣어주고, 12는 또 3에서 하나 줄어든 2에서 이 위치에다 12 넣어주고, 11은 11에 넣어주고, 5도 6에서 한 단계 줄어들은 5 위치에다가 10점 넣어주고, 이런 방식을 정리를 해주는 방식을 디스트리뷰션 카운팅 소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 같이 그 첫 번째 프리퀀시랑 뭐 프리퀀시 초기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각각 프리퀀시를 세주고 줘서 나왔다면 그 위치에다 플러스 1 플러스 1 그리고 디스트리뷰션도 만들어줍니다. 아 디스트리뷰션 음 맞네.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앞에서 방식으로 계속해서 프리퀀시 계속 줄어들어가면서 올바른 위치에다가 정리를 해주는 거. 디스트리뷰션 카운팅 솔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어레이 밸류가 고정이 돼 있다고 어레이 밸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로 나오는지 결정이 돼 있다면 그 라인 알고리즘을 할 수 있어. 왜냐면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 규정이 돼 있다는 거기 다음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앞에서 정렬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큼의 범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탐색을 했었잖아요. 모든 경우를 살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배열을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딱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머지소트나 퀵소트나 힙소트보다 좀 더 제한돼 있을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을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줄 수 있다. 음, 하지만 이 경우는 뭐 똑같이 우리 제목에서 봤듯이 트레이드오프란 주제랑 맞아 떠오듯이 추가적인 공간을 두어서 시간을 줄인 것이다. 다음 문제가 스트링 매칭 프로그램인데 스트링 매칭 프로그램은 우리가 앞에서 그 브루트포스 봤듯이 어떤 주어진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찾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주어진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 우리가 주어진 패턴을 찾는 거. 그런 브루트포스랑 어떻게 했냐면 텍스트에 처음에 패턴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첫 번째 거랑 첫 번째 패턴 비교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두 번째 값이랑 그다음에 텍스트 패턴 두 번째랑 비교해보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뭐 끝까지 갔다면 거기서 알고리즘 종료시키고 아니라면 그 뒤로 한 칸 넘어가서 또 첫 번째 비교, 두 번째 비교, 세 번째 비교 이렇게 해서 한 칸 한 칸씩 가면서 탐색을 했잖아요. 브루보스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우리가 우리가 평소에 탐색할 때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딱 봐도 아닐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탐색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를 줄이고자, 어, 프리프로세싱을 적용해서 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인풋 이네스먼트라고 하는데, 인풋 이네스먼트. 그래서 보게 되면, 쿠누스 모리스 패트 알고리즘과, 보여모스 알고리즘이라고 존재를 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글자를 처리하기 전에 처리하기 전에 하나? 비교하고 나서 그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어느 공간에 저장을 해가지고 그 공간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아까는 한 칸씩만 넘어갔는데 이제는 막 두 칸, 네 칸씩 넘어가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얘네들 다 사용을 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음, 주어진 벡터에서 함수를 통해서 사용된 정보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사용해가지고 넘어가는 칸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얘는 뭐냐? 처음에는 첫 번째 나온 알고리즘은 홀스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홀스풀 알고리즘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바보라는 글자를 찾으려고 해요. 음, 그때 우리는 아까 앞에서 그 브루트포스 알고리즘을 탐색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교를 했잖아요. 첫 번째랑 첫 번째 비교를 해주고 두 번째랑 첫 번째랑 첫 번째 비교해준 다음에 두 번째 가면 두 번째 비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랑 세 번째 거 비교했잖아요. 얘는 그와 반대로 반대쪽으로 시작해요. 반대쪽에서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거랑 마지막 걸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 한 칸 앞으로 가지고 마지막 거 전 거랑 바로 전 거랑 마지막 거 전 거 비교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비교를 해주는데 그런 방식으로 비교해서 똑같이 모든 텍스트들이 맞다면 거기서 알고리즘이 끝나요. 알고리즘이 모든 패턴의 캐릭터들이 같다면 거기서 서버 트링이 살았으니까 거기서 끝나고 만약 이 미스매치 우리가 맞지 않는 값이 존재한다면 이제 옆으로 이동해서 탐색해야 되잖아요. 옆으로 이동해서 탐색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아까 말했듯이 가능한 한 놓치지 않고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옆으로 넘기려고 해요. 가능한 한 많은 만큼의 이동을 하려고 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 하냐, 하는데.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살펴보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마지막 게, 오른쪽에서 탐색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부터. 그냥 바로 하나를 보자마자, 바로 같지 않게 나온 경우. 그 경우에는 얼마큼 이동을 하냐? 글자 수 전체 수만큼 이동하면 돼요. 얘네 줄 같은 경우에는 6글자니까, 6칸만큼 이동하면 되겠죠.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아요. 마지막 글자를 보자마자 틀렸는데, 우리가 비교한 글자가 얘는 같은 경우에
I랑 B를 비교했잖아요. 앞에서는 S라는 글자가 이 안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와 반대로 B라는 글자가 이제 여기 안에 존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존재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패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때는 그 다음으로 첫 번째로 나오는 만큼 이동을 해요. 보면 얘는 이제 두 칸만 이동하면 이제 B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두 칸을 이동해가지고, 앞으로 두 칸을 이동해가지고 B를 맞춰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Shift는 텍스트 안에 이 안게 뭐 라이트 모서 오커런스 가장 오른쪽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아는 패턴에서 가장 오른쪽에서 일어나는 그 C에다가 뭐 글자 텍스트 C에다가 맞춰준다. 그거인데 그 다음은 똑같이 뭐 중간이나 처음에서 맨 처음에서 그 미스매치가 일어난 경우. 근데 그 경우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글자가 그 텍스트에 있는 글자가 우리가 찾으려는 패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앞에서 그 맨 끝에 했던 거랑 똑같이 글자 수만큼 앞으로 가요. 똑같이 얘도 6글자니까 6글자 앞으로. 그러면 이 경우 앞에서 봤던 건 똑같이 미스매치 현재인 비교한 값과 미스매치가 일어난 거 맞는데 근데 그 글자가 패턴의 글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뭐 여기는 뭐야? 잘못돼 있네. A가 그럼 똑같이 얘도 A를 맞춰줘요. 똑같이 A가 있는 쪽으로 맞춰주면 돼요. 똑같이 앞에 있던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 알고리즘은 그냥 나타내자면 만약 그 패턴의 길이가 M인데 그 패턴에 비교한 게 뭐, 음, 만약에 패턴이랑 텍스트를 비교했는데, 비교한 그 미스매치가 일어난 그 텍스트에서 글자가 패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글자 수만큼 이동하면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 텍스트 미스매치가 일어난 텍스트의 글자가 우리가 찾으려 하는 그 패턴에 존재를 한다면, 그 존재하는 것 중 가장 오른쪽에 있는 쪽으로 맞춰줄 만큼 이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칸씩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일정 수만큼 이동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 그 호스풀 알고리즘의 메인 아이디어는 불필요한 불필요한 반복된 비교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뭐 똑같이 시프트 테이블이나 추가적인 공간을 이용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있고, 음, 테이블은 뭐 우리가 이 글에서 가능한 모든 글자들, 예를 들어 뭐 영어로 썼다고 하면 뭐 영어 영문법이나 뭐 문자 기호들 그런 거 공백 그런 게 다 들어갈 테고 그런 걸로 인덱스한 테이블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테이블 아까 인덱스에 그 글자들의 인덱스에다가 걔네들을 테이블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위에서. 그래서 테이블의 엔트리들은 뭘 가리키냐면 그 공식 우리가 나중에 호스플 알고리즘 했을 때 이동할 칸수를 밝혀요. 예를 들어서 얘가 바버라는 게 있을 때 인덱스가 이렇게 돼 있다면, 뭐라고 해야 돼? 음, 그러니까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어있냐? 바버라는 게 있잖아요. 바버라는 얘가 있을 때, 어, 만약에 우리 글자라는 C가 이 패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는 글자 수만큼 초기화를 시키면 되는 거고, 어, 만약에 그 글자 C가 어떤 글자 C가 그 패턴에 존재하는 글자라고 치면 얘 왼쪽에서
왼쪽에서 갔을 때 걸리는 만큼 거리를 세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게 복잡한 말인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맨 마지막 글자에서 한 칸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이 되는 거고 B와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존차하는데 B가 가장 오른쪽에서 가까운 게 여기 있는 B잖아요. 여기 있는 B. 여기 있는 B는 R로부터 두 칸만큼 떨어지니까 B와 같은 경우에는 이 시프트 테이블이 2로 되는 거고 뭐 R 같은 경우는 세 칸 떨어져 있으니까 3이 되는 거고 뭐 A 같은 경우는 4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알파벳들은 우리가 찾으려는 패턴 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테이블은 다 U로 초기화시켜주고 얘가 별표가 나머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와 방식을 적용한 게 여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 글자 쓰는 건 초기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왼쪽에서 가장 가까운 걸로 점점 초기화시켜준다. 왼쪽에서 왼쪽에서 가까운 게 아니라 오른쪽 끝에서 우리가 이 글자 찾으려서 갔을 때 얼마만큼 가는지를 여기서 저장해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스플 알고리즘을 사용한 테이블을 만들어준다. 그럼 이 테이블을 가지고 호스플 알고리즘을 어떻게 작동화시키냐 한번 찾아보면 먼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방식으로 시프트 테이블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비교할 비교할 패턴을 뭐 잘 비교하도록 뭐 텍스트랑 비교할 위치에 놓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보면 마지막 앞에서 말했듯이 홀스풀 알고리즘은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비교해가나요. 틀린 글자 찾을 때까지. 왜 틀린 글자 찾았다면 앞에서 그 봤던 시프트 테이블 틀린 글자를 찾았다면 시프트 테이블을 봐가지고 그만큼 이동해주면 돼요. 그래서 starting last minute 모든 물자들을 맞거나 아니면 미스매치일 때까지 찾는다. 그래서 만약에 후자인 경우에는 음 그래서 아까 했던 방식으로 시프트 테이블에서 그 엔트리 각각 알파벳에다 각각 얼마큼 이동해서 다 결정을 해줬잖아요. 그걸 참조해가지고 그만큼 이동을 해준다. 그래서 뭐 2가 틀렸다면 뭐 2는 1이었으니까 1만큼 그 텍스트에 있는 게 2면 1만큼 이동했으면 되니까 1만큼 이동해주고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을 비교해주면서 찾는 방식이다. 그래서 호스풀 알고리즘은 그 각각 패턴에다가 알맞는 시프트 테이블을 만들어준 다음에 뭐 일정가 나왔다면 그만큼 이동해가지고 추가로 찾아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포스트풀 알고리즘이 이렇게 수도코드는 이렇게 구현이 되는데 실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바보라는 우리가 글자 찾으려고 해요. 보면 그러면 얘는 아까 했던 방식으로 하면 얘는 뭐 6만큼 얘는 다시 얘를 찾으려면 6칸만 가니까 얘 6이 될 테고 얘는 한 칸만 가면 나오니까 1이 될 테고 2, 3, 4, 5 해준 다음에 가장 왼쪽에 있는 B가 2가 될 테고 2는 1이 될 테고 R은 3이 될 테고 A는 4가 될 테고 뭐 B는 아까 봤으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 2인 B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시프트 테이블이 초기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비교를 해줘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비교를 해주는데 A가 뭐예요? A가 R이랑 A를 비교했는데 틀렸잖아요. 맞는 값이 아닌데 맞는 값이 R이랑 A는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해시 테이블에서 A를 봐요. A를 봤더니 뭐예요? 네 칸 가야 되잖아요. 네 칸을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가가지고 R이 여기 위치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해준다. 이제 2랑 R 비교해주잖아요. 2랑 R 비교해줬는데 2랑 R은 다르잖아요. 틀린 걸 찾았으니까 이제 2를 봤더니 2는 몇 칸 이동해야 된다? 한 칸만큼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칸 이동해서 비교를 해주고 이제 뭐 공백도 이제 6일 테니까 6칸만큼 추가로 이동해가지고 6칸을 하고 비교를 해줬더니 이제 B예요. B는 그 시프트 테이블에서 뭐였냐면 시프트 테이블에서 2였어요. 그러니까 두 칸만큼 가서 비교를 해주고
비교해주니까 이제 A, 다른 걸 찾았네요. 다른 걸 찾아가지고 이제 A를 해시 테이블에서 봤더니 네 칸만큼 이동하네요. 그래서 네 칸만큼 이동해서 봤더니 오른쪽으로 비교했더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 글자 줬을 때 시프트 테이블을 만들어줘서 그걸 이용해서 그냥 한 칸 한 칸씩 이동한 게 아니라 정해진 수만큼 시프트 테이블에서 정해진 수만큼 이동해주는 방식이 오스플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이랑 똑같이 모든 경우를 다 살펴가기 때문에 n만큼 나오게 되는 거고 뭐 랜덤한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평균을 구하게 되면 n만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확실히 브루트 포스가 빠르는 거 확실히 볼 수 있고 하지만 뭐 얘가 앞에서 봤듯이 얘는 보이어 보여무로 했나? 무어의 알고리즘의 뭐 간략판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지가 않은데 얘가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보면 얘가 좀 더 심플한 버전이기 때문에 심플한 버전이기 때문에 좀 더. 보어모어 보어모어 알고리즘은 뭐냐 하면 아까랑 비슷해요. 얘도 똑같은 두 아이들을 얘 똑같은 두 아이들을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비교하고 그래서 시프트 사이즈를 미리 얼마큼 뭐가 주어졌을 때 얼마큼 이동할지 미리 결정을 해놔요. 근데 얘는 두와 반대로 아까 테이블 하나만 만들었잖아요. 얘는 배드 심볼 테이블이라고 하고 배드 심볼 테이블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굿 서피스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만들어서 어떤 문자가 틀렸을 때 두 가지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큰 것만큼 이동을 해줘요. 이런 방식으로 이동을 해줘요. 아까는 그냥 테이블 하나 시프트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해가지고 걔들 하나만 참조해서 이동했으면 되는데 여긴 그와 반대로 그 테이블 두 개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 테이블에서 배드 테이블에서 하나 두 테이블에서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값들 둘 중에서 큰 것만큼 이동해주는 찾는 걸 보어 무어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배드 심볼 테이블은 그 앞에서 봤던 시프트 테이블이랑 비슷해요.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서피스 테이블은 좀 더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라이트모스 캐릭터의 패턴이 맞지가 않다면 뭐 부어모스 알고리즘은 앞에서 봤던 호尔스풀 알고리즘은 똑같이 작동한다. 똑같이 뭐 별려가 있네. 그래서 먼저 배드 심볼 시프트에 대해 그 부어모 알고리즘의 배드 심볼 시프트를 살펴보자면 음, 아, 얘와 음, 그리고 아까 K가 여기서 나온 이제 앞에서 나온 K가 모르는지 여기 설명해 줄 것 같은데 K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몇 개를 무사히 넘어가는지 세보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어, 그 미스매치가 일어나기 전까지 몇 개를 봤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배드 심볼 그 테이블에서 얼마큼 이동하는지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 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을 한다는데 T1C가 뭐냐 하면 그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방식으로 그 미리 계산한 그 여기서 뭐 배드 심볼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미리 앞에서 계산했던 테이블이 TC1이라 계산이 되고 K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거 뭐였지? 앞에서 얼마큼 적용이 됐는지를 계산해 적용이 됐는지가 아니라 음, 얼마큼 그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고 그 비교를 한 글자들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빼줘가지고 E랑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을 D1을 결정해줘요. 그럼 예시를 좀 더 살펴보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이거 시프트 테이블 이거 테이블 결정한 무슨 배드라고 하냐? 배드 심볼 테이블 계산하는 거 앞에서 봤던 그 이거 계산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고
나왔던 거, 나왔던 똑같이 나온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앞에서 나왔던 건 똑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D1은 뭐냐면 D1 같은 경우에는 TS가 여기서 보니 6이고, 그 다음에 뭐 앞에서 두 개를 공짜로 봤으니까, 두 개를 봤으니까, 두 개를 일치한 걸 확인하고 넘어갔으니까 2를 빼줘가지고 이제 4가 되고, 뭐 4랑 1 비교해가지고 4가 크니까 뭐 D1은 1이 될 테고, 이와 같은 경우 A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두 개는 잘 확인하고 넘어가고 봤는데 이제 여기서 틀린 거잖아요. 근데 시프트 그 배드 심볼 테이블에서 확인을 했더니 A가 4여가지고 이제 4랑 앞에서 확인했던 이 그래서 두 개만큼 앞으로 만약에 D1을 선택하게 된다면 두 개만큼 앞으로 가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드 심볼 테이블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굿서픽스 시프트란 뭐냐 하면, 굿서픽스 시프트란 뭐냐 하면, 어, 지금까지 D에서 K만큼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K만큼 확인했는데, 이게 좀 말하기 좀 힘든데, 예시를 보는 게 좀 더 빠른 것 같은데, 어, 얼만큼 이동을 해야지만 다시 이 패턴이 나온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얘 D에서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B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칸만 이동한 B라는 패턴이 나오니까 D2 같은 경우는 2가 되는 거고, A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아무리 넘어가도 여기 글자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패턴 안에서는. 그러니까 글자 수 전체를 다시 넘어가서 이제 이미 전에 봤던 그 새로운 패턴이 나와야지만 그 AB를 볼 수 있으니까 D2가 6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앞으로 가서 확인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그 패턴이 A, B, C, B, A, B라고 되어 있을 때는 보면 앞에서는 A, B라는 게 다시 앞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패턴을 보기 위해서 글자 수만큼인 6번을 갔어야 됐는데, 그와 반대로 여기 A, B, C, B, A, B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하나, 둘, 셋, 네 번만 가면 다시 A, B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 4가 될 테고 얘도 4, 4, 4 이렇게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앞으로 네 번만 가면 이제 세 번만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몇 번을 가야지만, 요- 지금까지 뒤에서 확인했던 패턴을 다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굿서픽스 시프트라고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굿서픽스 시프트. 음, 굿서픽스 시프트는 뭐, 라스트 캐릭터가 매치될 때 확인한다. 그래서 D2K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그, 똑같은 게, 오른쪽에서 언제쯤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리이다. 뭐 거리라고 했으니까, 뭐, 앞으로 몇 칸까지 확인해 보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그런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지 않는다, 똑같은 패턴이 없다면 그때는 당연히 예민될 테고, 왜냐면 새 패턴을 봐야 나올 테니까. 그래서 뭐 똑같이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만큼 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나올지를 지금까지 일치했던 패턴이 나온지 보는 모습을 굿서픽스 시프트 하는데, 이걸 이제 부호 모습 알고리즘 어떻게 적용을 하냐 살펴보면, 똑같이 주어진 패턴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배, 그 시프트, 그 배드 심볼 시프트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패턴을 가지고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얘 테이블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굿서피트 시프트 테이블도 만들어줘요. 패턴을 가지고서. 그래서 똑같이 맨 앞에다가 뭐 텍스트 맨 앞에다가 패턴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리피팅. 음, 그래서 만약
만약 첫 번째 바로 그냥 맨 마지막 거 비교하자마자 틀렸다면, 그때는 그냥 D1 값만 해서하면 되는 거고, 그와 반대로, 만약에 일단 한 개 이상 맞았다 치면, 끝에서 비교했을 때, 한 개 이상 맞았다 치면, 그때는 우리 앞에서 봤던 굿서피스 테이블과 그 굿서피스 테이블에 배드 심벌 시프트 테이블과 그리고 굿서피스 시프트 테이블에서 구한 값을 비교해가지고 최대값을 해가지고 그만큼 이동을 해준다. 그래서 뭐 D1이랑 D2는 앞에서 구했던 거 다 그대로 사용해주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보어모스 알고리즘을 구하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도 라이너만큼 그 굿서피스 테이블 때문에 라이너만큼 나오게 된다. 앞에서는 라이너 아니어서 거의 스퀘어 값이었어, 스퀘어 값. NM이긴 하니까. NM의 값에서 좀 다르시긴 하는데, 거의 스퀘어 값이 나오게 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라이너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오밥을 구하는 경우를 그래서 여기 이 글에서 텍스트에서 찾아보고 있게 되면, 똑같이 앞에서 구했던 방식으로 배드 심볼 테이블 만들어주고, 바오밥 같은 경우에는 B라는 경우는 앞에서 그냥 두 칸 가면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D2는 2가 되고 뭐 A, B는 찾을 수 없으니까 한 번 다 돌아야 되는 세 패턴이 나올 때가 다 돌아야 되니까 5번 나머지 5번, 5번, 5번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자면 비교를 해줬어요. PS 그래서 왜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교를 해보면 K랑 B를 비교했더니 바로 마지막 거 보자마자 틀렸으니까 그 D1 값 이용해가지고 바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6칸 이동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B는 맞았고, 그 다음 값 A도 맞았고, 그 다음 값 봤더니 공백이랑 띄어쓰기랑 B죠. 그러니까 틀렸으니까 이제 D1을 통해서 구한 T1 공백은 6이니까 6-D는 4. 그 D2는 B를 찾으려면 몇 칸을 가야 되는, 이제 앞에서 몇 개만큼 맞았냐면 2개만큼 맞았잖아요. 2개만큼 맞았으니까, 그걸 찾으려면 5칸을 가야 되니까, 5칸을 가야 되니까 D2는 5가 되고. 그래서 4랑 5 중에 맥스인 5칸, 5를 이용해가지고 5칸만큼 앞으로 가고, 5칸만큼 앞으로 가서 다시 비교했더니 이제 공백이랑 A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배드 심볼은 똑같이 찾아주고, 그리고 D2는 이제 앞에서 맞은 건 한 개니까 K가 한 개일 때 뭐라고 했으면 D2는 2였잖아요. D2가 2대니까 5랑 2 비교제의 가장 큰 값인 5를 찾아가지고 이동해준다. 그래서 이동을 해서 이때 마지막 5만큼 이동을 해줬다니 이제 마지막에는 나머지 6개가 다 또 맞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나머지 6개가 맞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아, 이거 글자 수만큼이 아니라 B가 앞에 있으니까 B 이렇게 다시 나와야 되니까 그냥 5칸이에요. 6개가 글자 수는 6개인데 뭐 B가 맨 앞에 있으니까 5칸만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글자 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 방식을 해주는 게 보어머스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보어모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단지 텍스트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이 나오려면 얼마큼 인정하는지 또 구해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나오려면 얼마큼만 그치 구해줘가지고 좀 더 시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준다. 이게 보어 알고리즘이다. 그 다음 배우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해싱에 관한 내용인데 해싱은 우리가 딕셔너리를 사용할 때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효율적인 자료 구조예요. 자료 구조를 해야 되나? 자료 구조를 해야 되나? 뭐 방식이에요. 핵심 방식은 딕셔너리가 자료 구조고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볼 수 있었죠.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해싱이란 뭐냐 하냐? 얘도 좀 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공간을 요구를 해요. 추가적인 공간을 요구를 하는 게 우리가 뭐라 이름 붙였냐면 해싱 테이블이라 이름 붙였대. 해싱 테이블 해싱 테이블은 있고, 그리고, 어, 해싱 테이블에 가끔 뭔가, 키값을 가지고 어디 해싱 테이블에 들어갈지를 결정을 해주는 함수를 해시 펑션이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그 들어갈 위치를 결정해주는 건 뭐, 들어갈 위치가 해시 어드레스예요. 뭐, 키에 따, 키값에, 뭐, 그러니까 해시 테이블에 뭐, hx라는 게 있는데, hx에다 어떤 키값을 넣었더니, 그때 뭐, 해시 어드레스 넣어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뭐 데이터 저장이라 해야 되나? 데이터를 넣는 거를 뭐 해싱 기법이라고 해요. 보게 되면 뭐, 뭔게 아니라 해싱 보정.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게 해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해싱 펑션 여러 가지가, 해싱 펑션이 여러 가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보면, 뭐,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해시 펑션을 뭐, 모드 연산을 할 수 있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을 숫자로 바꿔줘가지고 그에 대응하는 뭐야 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숫자로 바꿔줘가지고 모드 연산자 적용할 수 있고 뭐 스트링 같은 경우는 스트링 그 숫자에 각각에 알맞는 숫자를 더해줘가지고 뭐 모드 연산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해시 펑션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해시 펑션 같은 경우에는 핵심 펑션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과 같은 조건, 일반적으로 다음 같은 조건을 위반하면 안 돼요.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뭐 너무 커도 안 되고 뭐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그리고 해시 펑션은 뭐 그 계산하기도 쉬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좀 더 빨리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 막 너무 많은 계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오히려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계산하기 좀 쉬워야 되고 어, 이건 뭐 해시 테이블에 나오는 뭐 숫자가 인덱스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 동등해야 된다. 가능한 한 동등해야 된다. 나머지 현상 같은 경우는 뭐 나머지가 0, 1, 2, 3, 4, 5, 6, 7, 8, 9, 10 나온 경우가 다 비슷하니까 그게 사용할 수 있는. 근데 해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충돌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충돌이 뭐냐면 그 다른 키값을 가지고 있는 게 해시 테이블에서 같은 해시 어드레스를 가리키는 경우예요.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해시 펑션 같은 예시 경우 해시 펑션에서 그 모드 연산자가 있었잖아요. 모드 연산자. 그래서 모드 연산자 만약에 모드 10이라는 연산 해가지고 모드 10이라는 걸 우리가 해시 펑션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다고 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1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나 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나 뭐 11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나 다 해시 어드레스 같아지잖아요. 모든 연산을 하면 얘도 1, 얘도 1, 얘도 1이 나오게 되니까 같은 어드레스를 가리키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콜리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만약에 해시 펑션을 잘 정했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존재는 하거든요. 항상 존재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 기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오픈 해싱과 크로스 해싱 두 가지의 방법식이 존재해요. 그 콜리션을, 콜리션을 피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오픈 해싱이 뭐냐 하면, 오픈 해싱은 그냥 우리 키값이 겹친다고 했잖아요. 키값이 똑같은 게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걔, 뭐야, 똑같은 키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얘들을 다 리스트로 연결시켜줘요. 그러면 여기서 보이듯이 우리가 캐시 펑션을 알파벳을 모두 알파벳에, 알파벳을 다, 위치를 다 더해져가지고, 모두 13을 나눠주는 걸 가정했어요, 여기서는. 보이는, 풀 같은 걸로 6, F가 6, 5가 15, 5가 15, L이 12화가 돼가지고, 모두 연습하면 9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모두 연습, 해시 방식 이렇게 했다고 하고, 해시 어드레스를 보게 되면, 보듯이 11과 11이 겹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R이란과 순이란 숫자가 키값은 아예 같는데 해시 펑션을 이용해가지고 해시 어드레스를 구하게 되면 11로 똑같이 나왔으면 11로 해시 어드레스가 똑같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일 단순하게 그냥 연결 리스트로 연결해 주면 돼요. 올 다음에 순이 나왔으니까 올 다음에 리스트 다음 노드로 순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면 되죠. 이런 방식 연결해 주는 걸 해시 오픈 해싱이라 하고 그럼 그 다음 크로스 해싱은 뭐냐 하면 아까는 그 데이터 키값들 그냥 리스트로 정리했으면 됐는데 크로스 해싱에서는 그 모든 키들은 해시 테이블 모두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테이블 하나에는 하나만 들어갈 수 있으니 그 테이블 한 칸에는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럼 겹치는 거 어떻게 저장하냐 하면 아,
라인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이용하려는데 라인 프로그래밍은 뭐냐 하면 그, 만약 충돌이 만약 키 어드레스 해시 어드레스 구해서 해시 어드레스에 있는 그 칸을 봤을 때 비어 있다면 그 자리에 넣으면 돼요. 그럼 비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다음 칸으로 그 다음 어드레스로 넘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기 비어 있으면 거기에 넣으면 되고 만약에 비어 있지 않다면 그 다음으로 또 한번 또 보고 해서 비어 있는 칸 찾을 때까지 하나 비어 있는 칸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고 그 자리에 넣는 방식을 우리 프로세싱이라고 해요. 그러면 키를 찾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해시 값을 구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해시를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해시를 다 찾아가지고 저장을 했을 때, 우리가 찾으려는 거 어떻게 하냐 하면, 만약에 해시 펑션에 키 값을 넣어줘가지고, 그 칸을 봤더니 비어있다면, 뭐 당연히 설치는 실패한 거고, 그럼 비어있지 않은데, 크로스 해싱을 하면 우리가 원한 값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 그 원한 값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원하는 값 들어갔으면 당연히 찾은 거고, 원하는 값 찾지 않았을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넣었을 때 했던 것처럼 한 칸씩 이동하면서 계속 탐색. 아니야? 아니면 또 이동해서 탐색. 그래서 뭐 실패하거나 성공, 우리가 원하는 값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비교하고, 다음 칸 나와서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걸 프로세싱이라 한다. 이퀄이라면 찾은 거고, 바운드 그렇지 않다면 넥스트 셀 가서 계속해서 그 매칭 키를 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래서 뭐 크로스 해싱에서 우리 데이터 저장하는 거 살펴보면 A 저장하고 풀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R 나온 다음에 순을 저장했는데 순 위치 R이 10이라는 위치 이미 R이 저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R 다음에 순으로 넘어가서 저장을 해주고 순으로 넘어가서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파티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파티들도 저장했던 12위치잖아요. 12위치인데 이미 순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0에 저장을 해준다. 이렇게 해주는 게 크로스 해싱 방식이다. 근데 크로스 해싱은 뭐 좀 문제가 있는 게 뭐 R을 저장하게 되면 여기가 그냥 단순히 삭제를 하게 되면 여기가 비있게 된다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뭐 여기서 뭐 레이지 딜리션이라는 걸 선택을 해가지고 이전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저장해준다. 뭐 저장 삭제됐으면 이동해서 한 칸씩 당겨서 이동해주고 한 칸씩 이동해서 당겨서 이런 방식으로 저장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게 해싱이다. 뭐 여기서는 BST랑 해싱 비교해주는데 음, 뭐 해싱 같은 경우에는 뭐 서칭이나 인서션 딜리션 같은 이러하지만 뭐 매우 드문 경우에 로고 n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뭐 로고 n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 BST 같은 경우에는 항상 로고 n만큼 걸린다. BST 밸런스드 사이즈 바이너스 서치 같은 항상 로고 n만큼 걸린다. 이런 거 모델 인프레션 순서 보정 같은 거 또 말해주고 있고 여기까지가 뭐 추가적인 공간을 들여 시간을 줄이는 방식인 스페이스 앤 타임 스트랜드 오프 방식이었어요. 혹시 질문 있나요? 음, 그러면 그 다음 게 다이내믹 프로그램은 그 그리디 테크닉 그런 약간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이따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고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에 대한 내용만 아나운스먼트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번 과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 알고리즘 과제를 만들어서 낼까도 했는데 그냥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알고리즘 네 번째 과제 그 알고리즘이래. 이번 튜터링 마지막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서 냈던 과제 중에서 추가로 냈던 과제 중에서 안 풀으신 분들 있으면 그냥 풀어서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시간 제한 지나서 못 낸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야, 글쓰 보신 분 있으면 내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냥 앞에서 냈던 문제들 추가로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냈던 문제들 풀어가지고 못 내신 분들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걸로
네 번째 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 알고리즘 과제 풀고 계신 분 있으면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신가요? 알고리즘 과제 풀고 싶은 분 없으면 그냥 앞에서 자료 구조에서 냈던 과제들 내시면 네 번째 과제도 마무리한 걸로 할게요.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에 대한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듣고 계신 분들 채팅만 한번 쳐주고 나가주세요.